기껏 해난 사고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제는 자기들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발로 차는 행태. 이 박근혜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자세는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의지조차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수백 명의 국민들을 챙기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행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혹시 책임론이 청와대 쪽으로 튈까 전전긍긍하면서 박근혜 구하기에 올인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 2인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랬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원기로 좋습니다. 국민들이 10시에 보고하셨으면 좀 너무 늦게 하신 거 아닌가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문서로 하셨다는데 좀 어떻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요? 말씀으로만 책임진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용태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6시간이 지나고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잘못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비서실 책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전달을 받고도 그렇게 잘못된 지시를 내리셔서 결과적으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됐는지, 방해가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이어져야 할 텐데, 바로 그게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질문들 이어질지 저는 언론 통제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출입증을 재차 위원장한테 발부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팩트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100통화를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수부, 안행부, 국방부 이런 관련 부서가 모든 상황 보고를 청와대로 합니다. 뭐하러 상황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곳에다 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 하는 거죠. 거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지시하잖아요. 지시 안 하고 보고만 받고 맙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유해도 수습하지 못한 시간이 거의 88시간씩 내지는 90시간이 이어졌는데, 그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좀 더 챙기고 좀 더 실질적이고 유력한 수단을 강구해라, 또는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때 TV에 계속 나온 게 뭡니까?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16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구조를 매우 독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하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든 가능한 방법과 유효한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이 일일이 그걸 다 알지는 못하죠. 당시 수온이 해수면 온도가 11도, 12도였었는데 그 정도 수온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 골든 해수 비서관 보고 좀 답변을. 12.6도였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길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5시 조금 못된 시각인데요. 막 이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공세적이었던 이런 질문이 오가지 않았나. 동시에 여야의 정체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대통령실 비서실장 물러나라 라고 하는 요구가 집중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쉴드를 쳐주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명현 의원, 이분이 안산 단원갑 위원이신데요. 새누리당 출신이군요. 객실을 뒤져라
라고 했던 지시는 열심히 구조 독려하라는 거였다가 잘못 보고받은 내용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그대로 따라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배가 이렇게 빨리 침몰하는 경우는 없었다. 구조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면서 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청와대 새로운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10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 너무나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가 더 자세한 것이다. 뭐 이런 답변을 해서 여하튼 좀 야유를 받았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도 답변도 당당하게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특히 심재철 의원 편파적인 진행 때문에 반발을 많이 샀는데요. 심재철 의원 나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을 지나서 88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출해내지 못하고 결국 사망자를 수습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88시간 동안 한 사람도 수습되지 못하는 동안에 유력하고 보다 실질적인 수단이 강구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이런 질문이 있었지요. 바로 받아서 심재철 의원께서는 해수 기온이 11, 12도인데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2-3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유도하셨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서 물었다. 이 말씀은 구조 실패에 따른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시기 위한 건가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구조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인데 그 골든타임을 72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72시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2-3시간 안에 다 죽었으니 그게 이후의 아닙니다. 구조 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책임 없다. 제대로 알고 물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혼자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혼자 오해하는 건가요? 네, 혼자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야당 의원들을 지켜보는 많은 시청자들은 진행이 상당히 편파적이다 이런 또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 회의가 9시 제경이 한 25분경 끝났습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요? 아니 8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NSC 실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그리고 국정원을 포함해서 국가안보실까지 포함된 외교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입니다. 청와대 그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딱 벌어진 그 시각인데 예.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회의하고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인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회의라는 거는 그 전에 다 예정이 돼서 모이는 거지 그때 무슨 사고가 날 걸 예견하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모였을 때 그 얘기들이 그러면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쏴도 우리 회의 안건과 다르니까 뭐 그 논의로 안 넘어갈 겁니까? 그런 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아니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런 됩니다. 말씀이 예. 아닙니다. 네, 11시 반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이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대한 보고 막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 뭐 고령임을 감안해서 좀 일찍 끝내준 것 같은데요. 자, 전반적으로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상 사과를 구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라든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해경의 구조 실패를 정권 차원에서 드러내지 않고 막기 위한 조치들이 KBS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전히 해경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잠깐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시고. 실장님, 우리 유가족이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말 들으러 언제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 말씀. 그런 말 좀 그만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수장시켰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유족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 외에 실제로 어떤 책임을 졌느냐, 그리고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으면서 말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이 있는가를 따졌는데요. 사실 유가족들의 심정을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대변을 했는가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심재철 위원장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이 됐는데요. 특히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72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경의 구조 실패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위원장 신분으로서 골든타임이 2-3시간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켰고요. 그런가 하면 해경의 잘못을 보도하지 못한 청와대의 KBS의 외압에 대해서도 최현희 의원에 대해서 무관한 질문이다라고 제지를 해서 상당히 반발을 샀습니다만 진행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에어포켓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경의 구조 실패를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구조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에 배가 침몰한 경위 그리고 구조하지 못한 구조 실패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 중에서 구조 실패에 대한 쟁점은 사라지고 배가 왜 침몰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 전환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야당이 나약한 대응을 보였다 하는 그런 지적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은 건 특별법인데요. 과연 우리 유족들의 요구대로 특별법이 관철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미 절반 이상 진실이 침몰한 가운데 과연 특별법도 우리 유족들이 원하듯이 기소권과 조사권 그리고 유족의 참여권 등이 보장될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족들 물론이고 망각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과연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내일 하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